넘어가겠습니다. 불사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방송에 또 이렇게 얘기했죠. 엠빈신 얘가 그리고 이게 인드라가 이게 간첩이다 이렇게 의혹을 가졌던 게 여기서 막 나오는데 이봉규 선생 그 방송에서 강신업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엠딩신 당대 그 취재 기자가 30대 뭐 초짜가 아니라 국장급이다 이거. 데스크 편집을 맡아 그런 촬영 기사가 왜 하필 저런 촬영을 맡았냐 이거죠. 그리고 저런 어떤 그 음성 상태도 저렇게 이상하게 만들었냐. 쟤 간첩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에게 국힘에게 국회의원 마트 한 자리 마트 그런 것들은 직접적인 관계는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뭐 국회의원이 뒤에서 뭔가 너 뭐 제2의 무슨 뭐 광우병 뭐 이런 거 한번 주역이 되라 하고 누가 이렇게 헛소리 쳤는지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자 여러분 착각한 게 있어. 10년 전에는 광우병이 엠빙신 때문에 발생했죠. 그건 처음이었어요. 그 당시 한국인들은 광우병 이런 사태에 이런 미친 비상식적인 이러한 어떤 사태에 처음 겪었기 때문에 순실하게 당했습니다. 사기당했죠. 근데 사기로 판명됐잖아. 다시 엠빙신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두 번 속아요. 그러나 일부만 속지 상당수는 속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광우병 파동에 좌익파시였다가 전향한 인물들이 슈퍼 미소녀, 그 다음에 김세희. 과거엔 좌익파시였거든 얘네들이. 슈퍼 미소녀나 김세희가. 근데 광우병 파도 때 그 사기짓 한 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전향한 사람들이 김세희고 슈퍼 미소녀예요. 당신들이 실수하고 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두 번 속아.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세 번째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안 속지. 지금은 여전히 속는 사람은 속고 속지 않는 사람은 속지 않는데 광우병 때보다는 약하다. 약발이. 그리고 이런 것도 이미 예고돼 있었다. 제2의 광우병 파동을 일으킬 거다. 이미 다 예상했잖아요. 이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인들아 볼 때는 한번 크게 광우병 때 한국인들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꽤 되고 그래도 속을래 이런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근데 이게 패를 너무 일찍 깠다. 이게 좀 한 1년 뒤에 깠으면 박정미당이 그나마 좋았을 텐데 지금 성렬형이 집권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이 패를 미리 깠다는 건 뭐죠? 국의원의 지시사항이기도 하지만 너무 조급했다. 누가 봐도 죄명의가 몰리니까 그냥 되는 대로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뭐랬죠? 아 이거 떡밥 좋아. 니네들이 열일하네. 계속 성렬형이 외교참사 뭐 박진회의만 열심히 해봐. 저는 좋아요. 성렬형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잖아. 아무 문제 없어요. 인드라는 박진 외무장관은 구면 임명했어요. 성렬이 임명한 게 아니라 박진 외무장관은 구면 임명했고요. 박진 외무장관과 강경화를 비교하면 비교 불가죠. 강경화 간이나 신경 써야 될 강경화에 비해서는 그 100만 배 훌륭한 인물이고 존경합니다. 이날 박진 외무장관. 핵심이니까 반쪽미당에서 원균이잖아. 반쪽미당은 원균 아니에요. 이순희 장군 힘내라. 박진 외무장관 힘내라. 이렇게
국민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민심은 박진 장관이지 반쪽미당이 아닙니다. 물어보세요. 이런 걸로 박진 외무장관을 물러나게 하냐? 10명의 대한민국 시민에게 물어보면 아무리 성년의 정부에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요즘 뭐 주식이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10명 중 9명은 반쪽미당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정치 공세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아직 뭐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반쪽미당 원균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반쪽미당은 원균이다. 그 다음에 태영호 여기 논리적 이론을 제공하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성김하고 토론 잘하셨네. 핵심을 딱딱 짚어서 잘하셨어요. 이나라 성김도 좋아하고 태영호도 좋아합니다. 태영호가 60년대생입니다. 나이는 나이가 굉장히 영환형 수준인 것 같지만 60년대생이에요. 통일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태영호, 세웅령, 원희용 모두 60년대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나라가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은 부산 철수지만 북한 영호, 서울 세운, 제주 희룡도 무시하지 않는다. 근데 세운 형은 인드라가 얘기했죠. 대통령 꿈도 꾸지 말라. 이게 CMP 보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경제 성렬형이 중국 대만 침공 시 한우의 최우선 광제는 북대응.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현명한 얘기고 이미 다 김성한 그 국가안보실장과 다 협의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CMB 같은 찌라시들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아니 성렬형이 무슨 뭐 미중 간의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 최고의 스콧 스나이더 한반도 전문가 말만 들어보셔도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찌라시들이 지금 한국의 찌라시들이 왜 이럴까요? 한국의 언론 교체가 안 됐기 때문이죠. 한국의 지금 언론은요 정상화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찌라시판인 이유가 문전비가 꽂아둔 한국 언론 그 무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연 자이파셔 민원연 자이파셔 엠빙신 때문이죠.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드라 볼 때 반면교사로서 보셔야 됩니다. 성렬형이 인드라만 많이 믿으셔도 돼요. 이거는요. 이렇게 말씀드리셨고요. 이런 찌라시들 중국에서 무슨 인기가 아침한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침한개가 얘기하잖아. 지금 한국과 중국의 다르다. 중국은 댓글마저 다 통제해요. 중국 공산당 그런 애들이 작업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댓글 하나도 다 통제하는데 이런 댓글도 맥공이 C8가 통제 안 하겠습니까? 성렬형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푸틴이나 맥공이 C8나 반쪽압의 잔당파 반쪽정은이 돈 줘가면서 한국의 찌라시들에게 자금 지원, 뭐 조회수 지원 많이 하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찌라시들에서 연연하지 마시라. 여러분, 인드라 강자입니다. CFR, VOA, RFA,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뭐 블룸버그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한국의 조중동도 당분간 신경 쓰지 마세요. 연합뉴스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인드라 강조하겠습니다. 무시하세요. 없어도 돼.
인드라 방송에서 여러분 무시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예. 찌라시들은 무시할수록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좋고, 예, 안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한국은 언론이 없어요. 찌라시만 있습니다. 이 찌라시인 나라를, 예, 비정상인 국가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예, 1년이 더 필요합니다. 이 알바끼한 문좀비, 자이파시죠 문좀비, 이 쓰레기들을, 예, 교체하려면 1,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젊은 시각, 예, 아이 좋지, 예,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인드라까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그로 끄는 우리 김승현 현대차. 그 다음에 1인 기준 커피를 가장 마시는 국가가 한국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예, 추운 나라일수록 많이 마시네요. 북유럽 국가들이 커피를 좋아한다. 한국 여행으로 개인별 평균 방한 횟수가 가장 많은 국가. 인드라가 22년 전에 유럽을 배낭여행 갔을 때 독일 뮌헨에서 이런 조사를 받았어요. 독일 친구가 인드라한테 뮌헨에서, 독일 뮌헨에 유명한 성당이 있거든요. 그 앞을 이제 서성거리는데 독일 친구한테 와서 설문조사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응했어요. 그때 인드라 생각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제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이런 어떤 정적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인드라가 그때는 못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드라 배낭여행이니까, 예, 굉장히 경제로 돈을 안 쓴 거를 있는 그대로 썼거든요. 예, 독일에서 돈 얼마 썼냐, 한국인이 $100 썼다 말하자면, $100 썼다는 건 $1000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인드라가, 예, $100 썼다. 없어 보이잖아. 예, 여러분 혹시 해외에 가서 이런 여론조사 만나면요, 예, 국익 차원에서 그냥 인드라 말을 무시하고 나는 그냥 쓸 만큼 쓰겠다 말하겠다, 이렇게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혹시 국익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인드라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 자기가 독일에 머물렀을 때 $100 썼다 한다면 10배 뻥튀기는 인드라들이 강조하지만 그건 국제 관례예요. 예. 그 다음에 $1000 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10배 뻥튀기는 국제 관례예요. 예.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폐지가 답일까? 10월쯤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한미동아 수업 협정될까요? 개미 투매가 나왔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 각각께서 한미통화 수업 필요 없다고 하셨네요. 테네님, 이런 얘기라는 건 테네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하면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더 멀어진다고 하네요. 해서 공매도 금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드라 입장은 이렇죠. 첫 번째, 인드라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임명한 건 구변입니다. 인드라는 매번 강조했듯이 인드라는 이창용을 한은 총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인드라는 지지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인드라가 여태까지 한은 총재에 대해서 항상 지지했습니다. 그렇죠? 이전 한은 총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지한 바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은 총재에 대해서 정치적 관점을 들이대는 것은, 예, 맥론한 짓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파월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예, 파월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든영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임명한 것도 아니고 국익원이 임명했다. 파월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듯이 이창용 한은 총재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 국익원이 잘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룡형이 얘기 잘했고요. 이런 어떤 것은 이전에 한은 총재가
약간 정치적인 면에서 뉘앙스를 조금 오해 살 만한 얘기도 가끔가다 했었는데 아주 잘 얘기하시네요. 그 다음에 MSCI 지수에 관해서는 인드라가 10년 전부터 주기차게 주장했죠. 한국 때문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수익률 때문에 한국이 MSCI 지수에 있는 겁니다. MSCI 지수가 뭐예요? 모건 스탠리 지수예요. 모건 스탠리 지수가,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지수라는 것은 간단하게 해서 펀드가 있는데 선진국 펀드가 있고 이머징 마켓 펀드가 있어요. 이 선진국 펀드에 한국이 편입되면 그만인데 왜 안 해냐? 간단하게 해서 이머징 마켓에서 그동안 수익률이 좋은 게 코리아 펀드이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해서 현금 자동 유출기가 한국이잖아요. 이번에도 경제 위기를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처럼 누구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오르는 게 한국 증시가 될 겁니다. 반드시. 한국 경제 특징이에요. 그 MSCI 그러니까 이런 이머징 마켓에서 모범생인 한국을 빼고 어떻게 이머징 마켓 수익률을 올리겠어요? 여러분이 모건스탠리 지수 결정한 사람이라면 이 한국을 선진국 펀드에 넘기겠어요? 인드라 꿈도 안 꿀 것 같아. 한국 없으면 이머징 마켓 돈이 안 돼요. 거기다가 한국이 선진국 펀드로 들어가면 대체제로 여태까지 중국이 있으니까 한국이 선진국 가도 된다. 선진국 펀드가 된다. 했던 건데 이제는 중국 없는 세계 경제를 이제 생각할 때거든요. 중국 경제가 없는 세계 경제를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단지 어떤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이제는 현실이 됐어요. 중국 경제 없는 세계 경제를 고민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중국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면 더더욱더 한국 시장이 중요해진다. 상대적으로 뭐 인도 시장이나 아프리카 시장이 더 커지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한국 시장이 없으면 인도 경제나 아프리카 경제를 남미 경제를 끌어들 수가 없어요.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만큼 안전하면서 수익률 높아주는 이런 우량, 초우량 종목이 어딨어? 절대로 선진국 펀드로 못 넘겨. 그래서 한국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펀드 입장 때문에 그런 거지. 한시도 공매도 금지 뭐 상관없어요. 한시도 공매도 금지해도 돼. 그것과 상관없어요. 한시도 공매도 금지한다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 한국 펀드가 못 간다. 이것도 웃긴 얘기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수익률 때문에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 되더라도 영원히 한국 시장은 이머징 마켓에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수익률 때문이죠. 한국의 이해관계하고 다르다. 전 세계의 어떤 헤지펀드나 그런 입장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지 한국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선진국 아니고 그런 것과 상관없다. 그 민간이잖아. 공공 너무 이렇게 구분 은행인 모건스탠리가 지정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도 보이지만 어쨌든 그냥 모건스탠리 지수에 불과한 건데 그게 너무 연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블룸버그 아시아 통화 급락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인드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첫 번째 인드라는 과거에 20년 전에 한국이 외환위기 겪었던 것은 지금의 터키 정도의 경제 규모였기 때문에 망해도 세계 경제에 타격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요 세계 경제가 멈춥니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신현성이라는 예, 세계가 인정하고 예, 한국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 한국 최고의 경제학자이자 예, 실전 예, 책임자 현재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신현성이란 거칠한 인재가 이명박 정부 행정부에서 수석 비서관, 경제비서관으로 일하면서 3종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 뭐죠? 대한민국의 외환위기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건 한미 통화 수합 때문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외환위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중국과 일본도 역시 외환위기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 베트남,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미 그런 것처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외환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들어가 강조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스닥 코스피의 단기 저점 터치. 이게 또 비관론에서 이제 월봉으로 본다. 이건 이제 월봉으로 보는 것은 우리 누구죠? 우리 무바연님하고 같은 시각인데, 그러면 10월 저점을 예상하는 건 월봉 61선인데, 그러면 121선을 터치하는 건 어떻게 봐요? 되나? 자, 인드라 입장에서 이 친구 얘기도 긍정적인데, 인드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월봉 121선, 201선까지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인드라는 어떤 관점이냐면, 사이즈 페럼이 2020년 우한 페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년이 걸쳐 2020년, 2021년 약 2년 동안에 생지랄을 떨었잖아요. 그와 유사한 시기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약 2년 동안의 기간 조정. 올해 초부터 시작했잖아요. 기간 조정이 내년 말까지는 최소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년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년 더 어렵기 때문에 올 겨울에 반짝 상승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겨울에 약간 올려줘야지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탈출 못하신 분들은 올해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볼 때. 아니면 그냥 2024년 한 넉넉 잡고 2년만 2024년에는 다시 양적 완화도 되고 금리 인하도 되고, 제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024년 대선 때 미국 미당 대통령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 그때까지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나 인내 못하겠어, 버티기 힘들어, 빚내서 투자해, 이런 분들은 마지막 탈출 기회가 올 겨울까지예요. 크리스마스까지 정리하세요. 이번 기회에 정리 못하면요, 그냥 2024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인드라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영국 경제 규모가 있습니다. 이런 떡밥에 넘어갈 필요 없어요. 영국이 환율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망했으면 옛날에 망했지. 예?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이거죠. 30년은 가요. 앞만 못 가도. 예. 나라 볼 때는 100년은 갑니다. 예. 올해 21세기까지는 영국은 유효하다. 과거에 그건 황제 국가였기 때문에요. 예. 이번 세기까지는 영국은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영국이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떡밥이죠, 떡밥. 이따가 이왕 얘기하는 거 이태리까지 이렇게 멜로나까지 뭐죠? 조지아 멜로니? 까지 얘기하고는 방송 짧게 끝내요. 10분 안에. 우리 보고나세바 화이팅!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인드라님, 이탈리아가 무솔리니 이후 구급파가 승리 이력 멜로니군요. 총리가 거의 확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명론적으로 간단하게 언급딱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멜로니 집권에 대해서 인드라가 지금 12시 17분이네. 5분 안에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전에는 오송운동이라는 포퓰리즘, 파시언은 아니지만 지나친 포퓰리즘, 자유 포퓰리즘, 오송운동 정당이 집권했었죠. 좌익이라고 해서 모두가 파시언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극좌라고 해서 파시즘도 아니고 극우라고 해서 파시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멜로니 정부는 극우가 맞습니다. 그러나 멜로니 정부를 파시즘이다, 파시오 정권이다 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인드라는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인드라의 파시즘론에서는 인드라가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수십 년간 파시즘론을 이야기했던 인드라 관점에서는 파시오 정권의 규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명한 규정의 관점에서는 멜로니 정부는 파시오 정권은 아니다. 그러나 극우 정부인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인드라가 생각하는 명확한 규정은 뭐냐? 지난 역사적인 파시오, 그 다음에 반쪽 노면, 문전비 자유 파시오, 반쪽 정은 파시오 정권을 파시오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계급과 민족의 이해관계를 특수한 계층의 이익으로 환원시킨 그러한 집단주의 정권을 이런 파시오 정권이라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급과 민족의 보편적 이익을 선동선전해서 특정한 세력의 이익으로 바꾼 시스템이 파시오 정권이다. 가령 인드라가 이렇게 하죠.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하죠. 인드라는 언론 노조에도 인정하고 노조도 인정한다. 그러나 인드라가 자유파시오 민원연, 자유파시오 엠빈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조의 이익, 노동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특정 세력의 권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파시오다,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인드라가 자유파시오, 한국 최초의 파시오 정권인 반쪽 노면 파시오 정권과 자유파시오 문전비 정권을 이렇게 가죠. 계급과 민족의 이해를 선동선전해서 특정한 세력의 이득으로 바꿔치기한 사기꾼 정권이
파시 정권이다. 그런 면에서 멜로니가 그런 정권일 가능성이 있느냐,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첫 번째, 그래서 구구 정권은 맞지만 파시 정권은 아니다.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이태리 특징, 정부의 특징 때문에 멜로니의 정부가 오래 갈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우리 보나파르트님이 잘 얘기했고, 인드라가 지난번에 프랑스가 한번 이렇게 대차게 망해야 된다, 르펜이 장악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태리가 시범을 보이네요. 항상 누이 시대 때부터, 누이 14세 때 메디치 가문이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궁정요리, 프랑스의 어떤 궁정 예법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메디치 가문이고, 메디치 가문은 이태리 가문이잖아요. 이태리 출신이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요리를 만들고 프랑스 궁정을 만들었고, 이것이 전 유럽으로 퍼져져 가지고 모든 유럽 귀족의 상류층들은 프랑스어를 불어를 해야 되는 것이 귀족다운 거라고 여겼던 시기가 바로 태양왕 루이 14세 시절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런 루이 14세를 만들었던 게 이태리거든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다 라고. 세 번째, 인드라 구변론 관점에서 본다면 드라기를 인드라 좋아하잖아요. 드라기가 그 다음에 이쪽 오송운동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송운동 입장에서도 오송운동이 드라기를 지지하는 바람에 당연히 갈라서겠죠. 오송운동이 직접 민주주의, 무슨 환경운동, 이런 어떤 헛소리, 포퓰리즘 이런 걸로 막 이렇게 한 건데, 드라기를 지지한다 이래 버리니까 미치광이 원칙을 콘테가 벗어났다 이래가지고 이 오송운동이 찢어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걔가 떨어져 나갔어. 근데 이게 숫자 떨어져 나가니까 이 콘테 입장에서는 저 과격파를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더군다나 경제난이 지금 경제난이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유럽이 지금 에너지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찬성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콘테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드라기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간단하게 해서.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아무리 어떠한 논리이건 현실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멜로니가 어떤 주장을 하건 그건 별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좌익 포퓰리즘 오송운동 정권과 똑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멜로니 정권을 잡음으로써 당내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현실과 이념, 한쪽에선 순수한 이념을 강조하겠죠. 그러나 현실을 반드시 택할 것이고, 멜로니 현명한 정치인으로 보이니까 현실을 택하다 보면 콩테처럼 당내 분열이 불가피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탈리아 연정이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해결책은 없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면 지금 CFR에서 특별하게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CFR에서 입장 표명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땐 국외본이 이번에 이태리의 어떤 멜로니의 어떤 그런 과정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교사로서 봅니다. 이태리는 불운한 국가죠.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프랑스처럼 안보리 이사국도 아니고, 독일처럼 경제 대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호한 입장인 것이 이태리의 신세인데, 인드라 개인적으로 이태리인들을 구오나 세바에서 말하듯이
좋아합니다. 이 나라가 배낭여행 때 이태리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태리인들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좋아요. 성격이 좋습니다. 개개인적으로 만나면요, 굉장히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이에요. 한국 사람에서 그런 면에서 정서적으로 유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그런 어떤 정서적인 면이 아니고 핵심은 멜로니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면 멜로니 이후가 더 중요하다. 멜로니는 길어봐야 내년 말까지 간다. 아무리 길어봐야 짧으면 6개월 이내 끝나고 길어봐야 1년 6개월 이내에 정부다. 그러면 이태리의 정치는, 유럽의 정치는 러시아 전쟁 끝나고 2024년 이후에 유럽 정치는 무엇인가, 이게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인들한테 댓글 잘 써주시고요. 오늘은 핵심은 요약하면 멜로니 정부에 대해서 첫 번째,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구구와 파시즘은 좀 구별하시는 게 좋겠다. 당분간은. 두 번째는 성렬형,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주접을 떨어라. 도움된다. 1타 3피. 여기에 우리 또 이든영이 또 이렇게 숟가락도 놓고 있네요. 중국 맹꽁이 CFR가 반응하면 고맙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죠? 원희룡, 세훈이형, 영호형, 그 다음에 영환형 모두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시민과 일부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 경제 위기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외환위기 없다. 그리고 한미 통화수합 다음 달에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도 다음 달에 가능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지금 물렸다. 그냥 빚 열심히 갚고요. 딱 3년만 기다리면 암호화폐 10배 뛰고 2024년이면 코스피 지수 다시 3000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버티면 돼요. 버티는 놈이 이깁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